지금부터는 변영희 대표님의 진가를 발휘할 시간이죠. 변 대표님을 알면 공시가 보이고 공시가 보이면 주가가 보인다. 국내 최고 기업 공시 분석 전문가와 함께하는 수상한 공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다뤄볼 내용은요. 바로 OLED 패널 수요 급증, 실리콘웍스 실적 훨훨 살펴보겠습니다. 네, 99년 11월 설립되었으며 2010년 6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회사입니다. 주 사업으로는 반도체 개발 및 제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요. LG그룹에서 분할된 LX홀딩스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판넬을 구동하는 핵심 부품을 생산,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또 디스플레이 단일 사업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력 제품으로는 드라이버 IC, 그리고 T콘, TMIC이며 모바일향 TOLED, 그리고 DDI, 터치 컨트롤러 등으로 제품 라인업 확대를 통해 매출 성장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럼 지난해 실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실적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 1조 1,161억 원, 영업이익은 942억 원, 당기순이익은 725억 원을 기록했고요. 이는 2019년과 비교해서 매출은 33.9%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99.4%,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88.1%가 증가한 겁니다. 네, 1분기 실적을 살펴보면 매출액은 4,056억 원, 영업이익은 592억 원을 기록했고요. 분기순이익은 508억 원을 기록했는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90.8%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406.9%, 그리고 분기순이익은 400.2%가 각각 증가한 바 있습니다. 네, 호실적의 주요 요인으로는 주요 공급사인 LG 디스플레이의 대형 OLED 패널 출하량과 또 디스플레이 구동칩인 DDI 등의 수요가 계속해서 늘면서 지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네, 지난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디스플레이 핵심 부품인 이 DDI 가격이 상승하면서 2분기 실적에도 이 실리콘웍스 큰 기대감을 받고 있죠. 예, 일단은 뭐 실리콘웍스 지금 LG 그룹에서 이제 분할이 됐죠. LX 홀딩스사로 편입이 좀 되면서 최근에 이제 상호 변경을 했습니다. 네. 6월 25일 날 회사는 임시 주주총회 개최를 완료를 했는데요. 여기서 정관 변경 승인을 원안대로 좀 가결을 했는데, 자, 이제 사업 목적을 좀 추가를 했고요. 이제 지금 공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경 전 이 반도체 설계, 제조 등의 1호부터 7호까지 어떤 사업 부문 안에서 좀 세분화된 어떤 사업 부분을 추가하면서 사업 목적 상세화 및 명확화, 사업을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좀 바꾸면서, 자, 여기서 이제 정관 변경을 통해서 이제 상호의 변경안 건도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호 변경 안내 공시를 했는데요. 주식회사 실리콘웍스에서 주식회사 LX 스비콘으로 회사의 좀 사명을 변경하면서 새로운 어떤 이 지배구조 개편 선상에서 어떤 이 사업 모멘텀을 좀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실리콘웍스 최근에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반도체 그리고 OLED의 이제 핵심 소재 장비로 우리가 좀 유명한 이런 회사인데요. 지금 최근에 이 OLED의 어떤 이 업황이 개선되면서 지금 이 회사가 이제 이 수혜 종목으로 부각받는 이 부분이 바로 이 디스플레이 구동 반도체 칩이라고 좀 불리우는 DDI입니다. 이 DDI가 2분기 이후에 지금 가격 인상이 좀 되면서 갑자기 이제 실리콘웍스의 어떤 실적적인 요인으로 지금 크게 주목을 좀 받고 있는데, 작년에도 이제 이 견고한 상승 추세를 좀 이어갔죠. 실적이 작년에 1조 1161억, 그리고 영업이익 924억, 그리고 당기순이익 725억을 기록했는데 매출이 한 33.9%, 근데 영업이익이 한 99.4%로 좀 막대한 이 수익의 어떤 개선을 좀 이끌어냈고, 올해 1분기에는 또 엄청난 좀 호실적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매출액 4,056억, 그리고 영업이익 592억 원, 분기순이익이 508억인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한 90.8%가 좀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406%, 그리고 분기 순이익이 400%. 네. 지금 이러한 어떤 실적의 요인이라면 올 2021년도의 연간 실적은 사상 최대의 실적과 이 기관, 이 증권사의 어떤 전망, 시장 전망치인 어떤 컨센서스를 이제 크게 상회하는 그런 어떤 실적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제 하반기에 이게 DDI 칩 가격 인상에 따라서 소위 지금 없어서 못 파는 이 구동장치의 이 판매 호조가 가격적인 어떤 인상까지 가져가게 된다면 하반기에는 보다 실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이
증권가 이 전망치를 좀 크게 뛰어넘을 것으로 좀 예측이 좀 되는 대목이기 때문에 자 실리콘웍스 지금 2분기도 좀 기대가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3분기 그리고 오. 4분기에도 좀 견고한 실적을 좀 보여주지 않겠는가라고 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럼 저 실적 기대감에 사실상 이 DDI 가격 상승도 한 요인을 했는데 3분기 기대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 네. 가격 상승 어떻게 3분기까지 좀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1분기에 이미 DDI 이제 이게 반도체인데요. 이게 반도체 칩, 이게 디스플레이를 좀 구동하는 반도체 칩이라고 불리우는데 이 DDI가 1분기에 이미 10%가 좀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2분기 요건에도 10%가 또 인상이 됐는데 3분기에도 가격 인상 요인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디스플레이의 어떤 이 업황의 어떤 회복에 아주 중대한 요소, 핵심 이 부품인데 이 칩이 사실은 지금 거의 구하기가 좀 힘들다. 자, 워낙 이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현상들로 인해서 이 보다 좀 견고한 어떤 이 인상폭을 좀 갖고 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올해 가격 인상 요인이 분기마다 지속되어 오는 이런 현상들이 이 실리콘웍스의 2021년도 호황을 좀 예상해 볼 수 있고, 지금 DDI는 OLED와 LCD를 비롯해서 디스플레이를 제조할 때 핵심 부품으로 좀 불려지면서 이 8인치의 파운드리가 이제 수급, 내년 상반기까지 이 타이트하게 좀 움직여질 가능성이 좀 높다. 그렇게 해서 이제 DDI 가격이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이 좀 낮고, 오히려 수차례 인상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라고 좀 시장이 좀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분기, 2분기에도 깜짝 실적인데 반기 실적이 좀 더 기대가 되고 3분기와 4분기에 실적 요인이 더 기대되는 요인은 이 DDI 가격 인상에 우리가 주목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이 DDI의 가장 큰 수혜 종목은 실리콘웍스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하반기 실적 부분에서는 정보통신 부분 그리고 특히 TV, 패널 세트의 이 수준이 좀 낮아서 재고의 어떤 이 부분들이 좀 낮기 때문에 하반기에 재고량을 좀 늘리려는 이 패널의 원 제조사들의 어떤 이 수요가 좀 늘어날 것이다. 자, 이런 요인들이 실적의 어떤 개선 요인이 또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애플이 하반기에 신제품을 지금 출시할 예정인 점이 이 실리콘웍스의 이 하반기 주가의 어떤 긍정적인 요인으로도 또 부각이 되는 대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DDI가 또 모바일에도 활용되기 때문이겠네요. 그렇죠. 지금 이게 디스플레이용 DDI가 있고 그다음에 모바일용에도 들어가는 DDI입니다. 자, 이게 패널의 어떤 이 구현 장치, 구동 장치에 들어가는 이게 반도체 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칩이 단순하게 디스플레이도 적용이 되지만 거의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모바일, 그다음에 이 차량용 반도체에도 구동이 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떤 이 공급이 수요를 좀 따라오지 못하는 실정, 거기다가 가격적인 어떤 인상 요인이 좀 있다면 이로 인해서 어떤 이 원청사 전체 어떤 제조사들의 어떤 이 공급까지의 어떤 이 수급 차질 논란도 좀 있는, 그래서 이제 하반기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지금 견고한 디스플레이 업황이 좀 회복되는 이 중요한 이런 기점에서 DDI의 어떤 수급 요인도 하나의 리스크로 좀 작용되고 있다. 자, 이 점이 이 실리콘웍스가 2021년도와 2022년도까지의 어떤 이 상승 여력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상승 모멘텀은 정말 충분하네요. 이 DDI 가격 상승 여력도 있고, 또 대표님 이렇게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으면 또 외부 활동도 자연스럽게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또 차량용 반도체도 수요가 급증이 할 테고, 또 게다가 이 미국 애플 하반기 아이폰 13 시리즈까지 또 수혜를 받을 예정이니까 앞으로 기대가 되는데, 그럼 차트를 보면서 더 정확하게 모멘텀 짚어볼까요? 네,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잠깐 내용을 보도록 하죠. 자, 실리콘웍스 실적적인 요인이 기대감으로 반영되면서 6월 28일 날 12만 1,300원, 오늘이죠. 오늘 신고가 좀 갱신을 했어요. 12만 1,400원 신고가 좀 갱신을 했는데 조정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이 이유는 바로 이 기대치가 너무나 높다는 겁니다. 아직은 상승 여력이 좀 크다. 왜냐면 실적적인 요인이 예상치보다 크게 웃도는 그런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예상이 되고 있고, 반기에도 전 조심스럽지만 호실적이 나올 것이다. 3분기에도 역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4분기, 올해 2021년도에는 창사 이래 어떤 최대 실적치가 좀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좀 전망이 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디스플레이에 어떤 정책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디스플레이 업종 예전에 한번 저희가 이 분석을 통해서 한번 다뤄드렸죠.
디스플레이 어떤 산업 변동 추이. 자, 2년마다 도래되는 4년 주기로 도래되는 월드컵, 그리고 또 2년 후에 열리는 올림픽, 그리고 또 동계 올림픽 등의 이런 올림픽 특수, 그다음에 월드컵 특수의 이 디스플레이 호황기가 같이 좀 이루어지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러네요. 판매가 그때 좀 더 많이 이루어지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에 도쿄올림픽이 개최되지 못하고 올해는 좀 연기가 좀 됐지만 올해도 이 개최는 좀 되겠지만 일단 이 판매 부분에 대해서 호전을 좀 보일 것인가 라는 좀 의구심이 올해 초에는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OLED 업황이 좀 회복되면서 이 패널 수급도 좀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지, 지금 재고 부분이 지금 거의 다, 자, 확보해야 되는 어떤 재고 부분이 좀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 3분기에 구매량 전망치가 한 2,200만 대로 좀 추산되는 만큼 이에 따른 어떤 DDI의 어떤 수급 요인도 좋아질 것이다. 거기다 가격 인상의 요인까지 있기 때문에 실리콘웍스의 올 이 실적적인 요인으로는 주가의 상승 여력은 좀 더 충분하지 않겠는가라고 좀 예측이 되는 대목입니다. 네. 자, 차트 지금 보면은 항상 제가 좋아하는 이 실적주죠. 실적 요인에 의해서 기인된 이 종목들은 실망감을 주지 않습니다. 조정시 매수를 한다면, 자, 조정시 이렇게 매수를 한다면 언제든지 실적적인 요인으로 다시 주가가 정상 궤도로 좀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인데, 디스플레이의 하반기 업황이 좋아질 것, 가격 인상의 요인들이 실리콘웍스의 어떤 기대감을 뛰어넘는 주가로서의 어떤 반영이 탄탄하게 좀 이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 분석이 되는 대목입니다. 지금 보유자 관점에서 의견을 좀 드리면, 자, 103,000원을 지지한다면, 자, 중장기 관점에서는 보유 관점이 맞다. 만약에 일부 차익 실현을 좀 한다면 103,000원이 좀 이탈된다면 비중을 좀 줄이고 난 이후에 구간을 좀 선점해서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을 좀 펼치는 게 좀 좋지 않겠는가 보시고요. 신규 매수 관점에서 좀 타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93,000원에서 103,000원 구간은 1차 매수 유효 구간. 자, 포트 비중 10%입니다. 93,000원에서 103,000원 구간은 포트 비중 10%의 이 분할 매수 의견을 드리고요. 만약에 93,000원을 좀 하회한다면 저는 이제 기준점이에요. 자, 78,000원 구간까지는 적극적으로 좀 매수해도 괜찮지 않겠는가. 자, 78,000원부터 90,000원 구간은 적극적 매수 구간으로 포트 비중 15%의 추가 매수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 상승 여력 3분기에도 이어질 것이다라고 짚어주시면서 OLED 패널 수요 급증으로 2분기 실적에도 큰 기대감 받고 있는 실리콘웍스 함께 살펴봤습니다. 타점 정리를 해드리면요. 기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103,000원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 보유하고, 이탈한다면 비중을 줄이는 방안, 또 구간 재설정하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은 매수 구간 타점 93,000원에서 103,000원 유효 구간으로 포트 비중은 10% 가져가는 분할 매수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약 93,000원 하회한다면 78,000원으로 선에서 적극적 유효 구간으로 비중은 15% 추가하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저희 계속해서 두 번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수상한 공시 두 번째 내용, 바로 명문제약 투자 확대로 만년 적자 벗어날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사 83년 9월에 설립되어 2008년 7월에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으로는 의약품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고 있고요. 국내 최초 경피 흡수 제형 펩취제인, 저희가 또 수련회 때 많이 붙였던 멀미약이었죠. 바로 키미테를 국내 시장에 소개해서 멀미약으로 대중적 인지도를 높인 회사입니다. 그 밖에도 고혈압, 당뇨 등의 제품 등을 출시했고요. 2009년 2월에는 주식회사 딤플로부터 경기도 이천시에 9홀 규모의 대중 골프장을 인수해서 레저 사업도 진행한 바 있었습니다. 주 사업 부문으로는 세 가지 부문인데요. 의약품 부문, 서비스 부문, 그리고 바이오 부문,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실적을 살펴보면 연결 기준으로 매출 1,278억 원, 그리고 영업손실은 296억 원, 당기순손실은 284억 원을 기록했고요. 이는 2019년에 비교해서 매출은 14.3% 감소, 영업손실은 107.2%, 그리고 순손실은 36.4%가 증가한 바 있었습니다. 1분기 실적 살펴보면 매출액은 315억 원, 영업이익은 7억 원을 기록했고요. 분기순이익은 6억을 기록했는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8% 감소, 그리고 영업이익과 분기순이익을 실현하면서 흑자 전환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영업적자와 매출 부진이었던 명문제약, 이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이번에 자회사 지분 일부를 매각했죠. 네, 지난 금요일이었죠. 명문제약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잠깐 공시를 보도록 하죠.
발행회사는 주식회사 명문투자개발입니다. 자, 골프장 레저 사업을 영위하는 이 회사입니다. 이 자회사의 지분 일부를 매각해서 이 실탄을 좀 마련한 것인데요. 자, 처분 내역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분 주식수는 37만 3,718주, 처분 금액은 21억이다. 자기 자본의 90억, 자기 자본 907억 원의 2.3%에 해당되는 21억 원의 이 지분을 일부 매각해서 회사의 어떤 재원을 좀 마련한 것인데요. 처분 후에 소유 주식수 및 지분은 81%다. 지금 지분이라고 보면은 지금 81%의 지분 일부를 좀 매각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자회사의 어떤 이 종속 지배력을 상실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처분 일자는 6월 25일이었고요. 투자 판단 내용을 좀 보도록 하죠. 본건은 당사의 자회사야, 즉 명문제약의 이 자회사인 명문투자개발의 지분 매각 사항이다. 회사가 보유한 명문투자개발의 주식 37만 주 중에 주당 매각가가 한 5,573원인데 명문투자개발의 대표회사 우성민에게 매각될 예정이고 처분 금액은 21억 4,900만 원이다. 자, 지금 명문제약의 우성민 회장에게 지분을 개인적으로 좀 양도 매각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지금 이 21억이라는 이 자금을 처분해서 이 활용할 수 있는 용도가 무엇인가? 자, 회사는 언론을 통해서 좀 발표를 좀 했는데요. 지금 37만 주를 좀 매각하면서 영업 적자와 매출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회사의 지분 일부를 좀 매각해서 이를 통해서 재무 구조를 좀 개선하고 자산 운영을 좀 더 효율화해서 극대화하겠다라는 좀 전략으로 발표를 했는데 지금 이 명문제약이 사실 실적적인 요인이 좀 좋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지난해 지금 매출이 14.3%가 감소했고 영업 손실이 107.2%, 그다음에 순손실이 36.4%가 좀 기록하면서 실적이 매우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좀 주목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코로나19 치료제라고 불리는 나파머스타트의 이 성분이 코로나19에 어떤 치료 효과가 있다라는 이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테마로 좀 형성되면서 주가가 단기간 좀 급등한 이유가 있었는데 명문제약이 그 이후에 이렇다한 어떤 이 신약 파이프라인 출시가 좀 지연되고 있고 코로나19 치료제 부분도 사실상 제로로서 다 소멸된 것이 아니냐라는 소식도 좀 전해지면서 지금 상승 부분을 모두 반납한 주가가 좀 저가 형태에 좀 위치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대표님 그럼 사실상 이미 이렇게 긴축 경영으로 또 노력도 하고 있고 이렇게 일부 매각을 하면서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는데 어떻게 적자 벗어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이게 실탄을 마련한 이 21억 원 가지고 어떤 사업을 새로 하기에는 좀 다소 적은 금액이 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좀 저도 이제 언론 보도자료 또는 회사에 관련된 어떤 사항들 좀 체크를 좀 해봤는데 일단 지난해부터 명문제약이 대규모 구조조정을 좀 진행했습니다. 지금 전 영업부를 아웃소싱 영업으로 좀 바꿨다. 지금 즉 회사 내부의 영업 조직을 좀 갖춘. 그런 이 부분을 이제 소싱, 즉 외주 인력으로 좀 대체하면서 이 비용, 인건 비용을 좀 낮추는 절감하는 효과가 좀 있고 지금 아웃소싱 영업으로 전환하면서 판관비를 좀 감소해서 실적 개선의 어떤 이 부분은 실적 개선 요인의 어떤 부분을 좀 작용하고 있고 작년 11월에 최대 주주인 우성민 회장이 지분 매각을 일부 좀 시도를 하면서 재원 마련을 좀 하기 위해서 좀 노력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금 시장에 좀 비춰지긴 했지만 크게 어떤 이 개선 요인은 좀 미비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 상황에서 자회사 지분 매각을 통해 얻은 21억 원은 일시적으로나마 이 명문제약의 재무구조를 좀 개선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좀 미미하지 않겠는가. 자, 회사가 새로운 어떤 이 사업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좀 다소 좀 적은 금액이다라고 좀 보여줄 수 있고 그런데 이 지분 매각은 다른 산업에서 이 재무구조 개선과 사업 확대를 위해서 활발히 활용된다는 긍정적인 요인을 제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그래도 사실 재원 부분에서의 어떤 이 사업 구조를 좀 다각화하는 그런 전략에는 좀 미치지 못하는 자금이다. 그런데 좀 고무적인 부분은 명문제약의 지분 81.9%가 지금 우성민 회장이 좀 보유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만약에 최대 주주의 지분 일부를 매각해서 재원을 좀 마련한다. 또는 일부를 출자해서 회사의 유상증자에 좀 참여하는
그런 전략적인 어떤 이 활용 방법이 좀 제시되지 않겠는가라고 좀 보여지는 대목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또 기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또 의문이 많을 텐데요. 저희 차트 보면서 좀 더 정확하게 짚어볼까요? 네, 지금 이 명문제약 일봉상 저점의 영역대는요 한 4,600원입니다. 자, 4,600원대 머물고 있던 이 회사의 주식이 작년 12월까지, 올 이제 12월까지 급등했던 이런 요인 중에 하나는 코로나19 치료제의 어떤 이 출시 기대감이 좀 반영이 좀 됐는데, 작년에 이 제약바이오사들 중에 대부분이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테마 또는 백신주의 백신 관련 테마에 좀 엮이면서 주가가 회사의 어떤 이 내재 가치를 좀 반영하지 못하고 단순한 기대감만 갖고 주가 급등하면서 현재는 모든 이 테마 군들에 있는 종목들이 지금 바닥권 영역에서 다시 주가 좀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점에 좀 물려서 마음고생하시는 이 투자자 분들이 이 고민이 좀 이 여간 크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코로나19의 치료제가 좀 시판될 것인가? 자, 지금 셀트리온의 최근에 이 레키로나주의 이 출시. 자, 지금 이 조건부 시판 허가되어 있는 이 셀트리온의 이 코로나19 치료제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는 어떤 효과가 좀 없다라는 이 질병청에 맞아요. 어떤 이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이 셀트리온 삼형제 주가가 크게 좀 출렁이는 그렇죠.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해서 이 국내 이 제약사의 어떤 출시가 다소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의견들이 팽배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지금 차트를 보더라도 자, 이런 요인들이 먼저 반영이 되는 겁니다. 자, 출시에 대한 기대감, 임상 3상에 더 유의성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주가가 당연히 여기 구간에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단순한 어떤 기대감만 반영된 이후에 주가는 차익분이 모두 반납된 저점의 이 형태에 좀 위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명문제약의 어떤 이런 흐름, 주가의 어떤 흐름도 사실상 실적적인 요인에서 크게 개선되지 못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모멘텀 관점에서 뭐 명문제약의 어떤 추세 전환이 좀 다소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는가 보는 그런 예측 사항들이 있는데, 올해 1분기에 이 명문제약의 어떤 이 연구개발 비율이 자 1.7%에서 지금 4.2%대 어떤 투자를 좀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 좀 고무적이긴 한데, 그래도 이를 통해서 어떤 신약의 어떤 출시라든가 임상 시험을 좀 가시할 수 있는 어떤 이 파이프라인을 가져오기에는 어떤 다소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는가라고 좀 예측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주가적인 어떤 측면 보면 네. 자, 지금은 일봉생의 어떤 저점 영역대, 자, 저점의 영역대는 5,600원대에서 지금 하회하거나 상회하는 그런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요 구간입니다. 자, 주가는 지금 일봉상의 어떤 저점의 영역대에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의 기술적 분석상으로 본다면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맞다. 그런데 주가가 단기적인 어떤 상승 모멘텀을 가져오는 또는 사업의 모멘텀 관점에서 실적의 어떤 개선 관점에서는 그래도 조금 부진하지 않겠는가라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 의견을 굳이 드린다면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지금 굳이 살 필요는 없다. 그리고 보유자 관점에서는 다소 답답하겠지만 지금 현재 어떤 추가 매수의 어떤 부분보다는 충분히 관망한 이후에 실적적인 개선 요인이 반영되는 시점에 어떤 추가 매수 부분에 의견을 좀 드리고요. 자,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바로 이 구간입니다. 5,100원에서 5,600원 구간은 자, 매수하기 좋은 구간으로 자,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주의점은 신규 매수 관점은 아니다. 자, 이 점을 좀 참고해서 좀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적자와 매출 부진 탈피를 위해서 자회사 지분 매각 그리고 투자 확대한 명문제약 함께 살펴봤는데요. 타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가가 단기적이고 또 사업 모멘텀, 실적 개선 가능성 부진으로 네, 사실상 신규 진입은 지금 추천하지 않는다고 하셨고요. 네, 그래도 타점을 짚어준다면 5,100원 선에서 5,600원 1차 매수 유효 구간으로 포트 비중 10% 분할 매수에 가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하지만 실적을 추후에 살피고 난 후에 네, 적극적으로 지금은 아니다, 추천하지 않고 만약에 기회가 오고 실적이 나온다면 이렇게 타점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보다는 관망 후에 네, 역시나 실적을 보고 추가로 네, 포트 비중 늘리는 방안 네,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 그럼 계속해서 마지막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상한 공시 마지막 내용 바로 자사주 공개 매수 나선 KMH 경영권 분쟁 재발 함께 살펴볼 텐데요. 네, 동사 2000년 10월에 설립되어 2015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2003년 자체 장비를 확보해서 송출 사업자 1위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주요 종속 기업으로는 주식회사 아시아경제, 그리고 KMH 하이텍, KMH 신라레저, 그리고 파주 컨트리클럽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실적은 매출액 623억 원, 영업이익은 78억 원을 기록했고 또 분기순이익은 46억 원을 기록했는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0.8% 증가, 영업이익은 52.9%, 그리고 분기순이익은 557.1%가 각각 증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22일이었죠. 임시주주총회에서 2대 주주인 키스톤 플라이빗 에쿼티와 또 공동 경영 법안에 합의한 이후에 이사회가 구성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로써 KMH와 2대 주주 간 경영권 분쟁 사실상 종료된 거라고 봐도 무한한데요. 향후 양측 인사들로 구성된 경영협의체를 통해서 경영 투명성과 효율화, 그리고 주주 친화책 등의 주요 정책도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이 관계자는 경영협의체를 통해서 현실에 맞는 주주 친화 정책을 포함해서 다양한 회사 가치 제고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역시나 밝혔는데요. 이 KMH가 이번에는 공개 매수를 결정했다고요? 네,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회사는 이 공개 매수를 좀 결정했는데 잠깐 공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KMH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 집중됐던 2대 주주인 키스톤 PE와 지속적인 어떤 경영권 분쟁이 좀 가시화가 좀 됐었고, 자, 이게 이 지분 싸움으로까지 좀 번지면서 작년에 이 시세, 경영권 분쟁의 어떤 본격화, 지분 경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반영되면서 주가가 좀 급등을 했었죠. 그러다 작년 12월에 이 전격 합의를 하면서 회사 측이 키스톤의 어떤 이 지정, 이 이사와 뭐 이사진 일부를 좀 수용하면서 이사회를 이제 공동으로 좀 구성하면서 합의 도출했었습니다. 자, 내용을 좀 보면 지난 1월 22일에 임시 주주총회에서 2대 주주인 이 키스톤 프라이빗 에쿼티와 공동 경영 방안에 합의한 이후에 이사회가 좀 구성이 좀 됐었고, 그래서 KMH와 2대 주주 간의 어떤 이 경영권 분쟁이 사실상 종결되고 난 이후에 공개 매수 신고서가 좀 발표됐다는 게 좀 다소 이례적인데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매수자 및 특별 관리자, 특별 관계자에 관한 사항. 이 공개 매수자의 어떤 관계사들의 어떤 명단입니다. 그리고 공개 매수 주선인은 없고요. 공개 매수자의 대상 회사의 지분 등 보유 현황은 최대 주주와 관계사들이 이 KMH의 어떤 지분을 좀 보유하고 있는데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건 공개 매수는 공개 매수자와 공개 매수 대상 회사가 동일하다. 발행 회사에 의한 공개 매수 의무로 공개 매수 대상의 개헌. 이게 뭐냐면 회사가 투자자들, 그러니까 주주들에게 이 주식을 공개적으로 좀 사겠다라고 좀 밝히는 겁니다. 자, 이게 대상 주식의 어떤 거래 상황에 대한 어떤 6개월 평균치 어떤 주가를 좀 환산하고요. 공개 매수자와 공개 매수 대상 회사는 동일하다. 즉 회사가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이게 자사주와는 좀 차이가 좀 있는데 요까지 좀 보도록 하죠. 주식의 종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KMH 김영식 보통 주식입니다. 대상 회사는 KMH고요. 주식수는 345만 5,696주인데 자, 7.6%의 이 지분을 공개적으로 좀 사겠다. 자, 지금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죠. 위에 공개 매수 보유 주식 등의 공개 매수자와 특별 관계자들과 기타 주주들의 공개 매수 참여 여부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 그리고 공개 매수자의 특별 관계자들의 공개 매수 의무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고 공개 매수 기간 중에 특별 관계자들이 독립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이게 답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내용이. 네. 자,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주당 15,800원에 345만 5,696주를 현금으로 사겠다. 그럼 장외에서 할 것인가? 자, 지금 공개 매수 가격인 주당 15,800원은 시가로 감안해서 이 프리미엄을 좀 하겠다. 그래서 공개 매수자는 본인 명의의 계좌를 공개 매수 사무취급자에 개설해서 7월 19일에 대상 주식을 매매하겠다. 즉 20일간 6월 25일부터 7월 14일간 20일간에 걸쳐서 345만 주를 사겠다는 건데, 자, 오늘 주가를 좀 보도록 할까요? 14,050원입니다. 그런데 15,000, 아까 얼마였죠? 15,800원에 이제 공개 매수 하겠다. 좀 더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9일까지 결제를 좀 하는 건데, 공개 매수 종료일 직후 공개 매수 통지서는 유효하게 청약한 청약 주주가
공개 매수 청약서에 기재한 주소로 우송된다. 즉, 이 KMH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회사를 상대로 15,800원에 지분을 좀 매각하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하게 되면 회사는 345만 5,696주를 현금으로 지급해서 사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14,050원에 있기 때문에 매수 가격이 15,800원에 회사가 사준다면 주당 한 1,800원 정도의 어떤 차익을 좀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주가가 좀 크게 좀 작용하지 않은 좀 다소 의아한 좀 상황인데 7월 19일까지 어떤 주가 부분이 시간 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크게 반영되는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자, 매수해도 괜찮은 뭐 굳이 나쁜 구간은 아니죠. 지금 주식을 사도 15,800원이라는 부분이 좀 보장이 된다면 만약에 345만 5,696주를 초과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청약 비율에 따라서 주식을 선별해서 사겠지만 지금 1,800원이나 웃돈이 보장되기 때문에 지금 무조건 주식 사야 돼 라고 하는 것은 좀 이르다. 자, 그렇죠. 무조건 샀는데 청약 주식 수량이 좀 많이 몰린다면 이 부분까지 다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이 점을 우리가 좀 잘 판단해야 된다라고 좀 정리가 되는 대목입니다. 네, 그럼 대표님 저희 차트 보면서 다시 한번 또 짚어볼까요? 네, 지금 차트상에 좀 보면 KMH 작년 하반기에 이 경영권 문제가 좀 가시화되면서 주가는 좀 크게 상승한 이후에 작년 1월에 전격 합의하면서 상승 부분을 모두 반납한 자, 일봉상의 저점이었던 3,600원 탄탄하게 이 1차 고점 직전 고점 부분에 어떤 영역대는 8,000원대였는데 단기에 21,800원까지 상승하면서 기대감에 따른 어떤 주가 상승을 이끌어냈지만 이후에 전격 합의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지금 저가 형태에는 한 7,500원까지 좀 무너졌다가 최근에 주주 환원 정책이 좀 발표가 되고 난 이후 11,200원대를 좀 지지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자, 지금 최근에 공개 매수 신고가 좀 발표되고 난 이후에 기대감은 최근에 또 반영은 됐지만 오늘 1.08% 상승한 14,050원에 좀 머물고 있는 점은 아직까지 7월 19일까지 남아있는 공개 매수 종료일까지 어떤 눈치 보기가 좀 있지 않겠는가라고 좀 분석이 된 대목이고 KMH의 어떤 최근 오늘도 좀 공시가 하나 있었어요. 아시아경제에서 어떤 지분 매각 소식이 좀 전해졌는데 잠깐 좀 시간이 많이 없는데 보도록 하죠. 네. 자, 아시아경제의 지분 459만 1,000주를 231억에 이 키스톤 2대 주요주의 어떤 관계 투자 목적 회사에 좀 매각하는 그런 결정을 좀 했는데 회사는 231억이라는 이 마련의 실탄으로 주주가치 환원 제고를 위한 또는 사업 타격의 어떤 일환으로 충분히 사용하겠다라고 올 1월에 좀 밝힌 만큼 충분하게 KMH와 2대 주주 간의 어떤 사업 영향이 좀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는 대목이고 최근에 다시 경영권 문제가 또 재점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개 매수라는 거는 지분율에 대한 어떤 부분을 희석 가치를 가져온다면 최대 주주의 지분이 좀 더 늘어나는 효과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는 좀 있지만 키스톤 PO와의 오늘 공시를 통해서는 2대 주주의 어떤 분쟁 재점화는 아니다라는 점을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준점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단기적 관점에서 자, 요 구간입니다. 보유자 관점에서는 13,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관점. 그리고 추세적으로 좀 노려본다면 7월 초까지 14,000원 구간에서 우리가 좀 노려본다면 충분하게 15,800원이라는 공개 매수 단가를 우리가 고려해서 지금 정도 포트비중 한 5% 정도의 어떤 매수관은 좀 괜찮다. 자, 14,000원에서 자, 다시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요. 자, 여기입니다. 13,000원에서 14,000원 구간. 13,000원에서 14,000원 구간은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다.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배구조 개선 및 회사 발전을 위해서 자사주 공개 매수 나선 KMH 함께 살펴봤는데요. 타점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13,000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계속 보유하시라고 권유해 주셨고요. 또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은 매수 구간 타점 7월 초까지 살펴보다가 13,000원에서 14,000원 매수 아주 좋은 구간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포트 비중은 5% 가져가시는 분할 매수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밖에도 더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요. 하단과 상단에 있는 번호 그리고 노란톡으로 연결해 주시면 자세하게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상한 공시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현재 시간 3시 45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벌써 장이 마감됐을 시간이죠. 오늘은 강로비 아나운서 연결해서 자세한 장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